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통증 경험해 보셨나요? 몸의 기둥, 척추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 허리 쪽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네. 쩔뚝쩔뚝하면서 그래 가다가 섰다가 또 걸어가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척추는 총 26개의 척추뼈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해 국민 5명 중 1명은 척추 문제로 진료를 받은 거죠. 제일 중요한 신호는 마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힘이 떨어진다든지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그 증상이 있고 나서 이제 진짜 힘이 떨어지는 단계가 오세요. 그런 단계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 안 하시게 되면 신경 손상이 올 대로 다 와서 나중에 자기가 진짜 급해서 이제 수술해야 되는 것다 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미 시기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신경이 손상되고 마비가 진행됐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술 시기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그 고통의 사슬을 끊을 때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황철윤 원장과 함께 다양한 척추 질환과 내시경 수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떤 풍랑도 굴하지 않았던 조정기 씨. 거친 환경도 치열하게 싸웠건만 이 고통만은 이길 수 없었는데요. 온몸을 관통했던 통증의 시작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설 뒷날이니까 1월 23일 날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는 갑자기 막 학교에 힘도 빠지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못 나가서 약속 주소 쉬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때. 아픈 건 옛날에도 좀 많이 아팠는데 지금 심하게 아픈 지는 한 달 딱 됐네요. 이제 어장 같은 게 올라오면 이런 많이 굽이고 조금 허리가 좀 빼다가 이래 들어가는 그런 내가 볼 땐 그래가지고 허리 자세가 많이 안 좋는 것 같아요. 특히 걸으려고 하면 발목부터 쥐가 나는 듯한 증상이 있었는데요. 다리에 힘이 빠지며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사실 통증의 원인은 허리입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는 곳은 엉덩이와 다리인 경우가 많은데요. 다리로 향하는 신경이 눌리며 종아리와 발목이 저리고 아팠던 겁니다. 허리 아픈 데는 있는데 이게 막 다리는 전부 다 찌내리는 것이 딱 쪼는 그런 꼼짝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거의 한 달 다 놀았죠. 집에서 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은 못 하고 집에서 그냥 밥 먹고 화장실 정도 닦았다 오는 정도고 그 이상 움직이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인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이었습니다. 다리 감각이 떨어지는 마비 증상까지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한평생을 어부로 살았고 또 앞으로의 삶도 바다에서 보내고 싶어 수술이 더 망설여졌습니다. 움직이면 다리 어디 쪽으로 오세요, 아버님? 아픈데 한번 정강이, 앞쪽 정강이 쪽에 걷기만 하면 아프다 맞죠? 네. 지금 보시면 신경이 원래 여기 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보면 하얗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 다 하얗게 보이는데 근데 여기만 하얀 게 없어진 걸 보이실 거예요. 뼈 주변에 인대나 뭐 힘줄이나 주변 조직들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자라서 신경을 누르고 있거든요. 고기를 잡으시잖아요. 무리하게 허리를 많이 쓰시는데 아마 허리 쓰는 게 계속 누적이 됐을 겁니다. 계속 허리를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허리 주변에 이제 막 뼈들도 자라고 주변 조직들도 자라고 딱딱하게 굳고 신경이 약간 질식하려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는 요걸 아버님 크게 이제 절개를 했어요. 크게 절개를 해서 뼈를 많이 떼고 나사못 박는 수술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고 구멍만 조그맣게 2개를 뚫어서 내시경으로 지금 여기 있는 찌꺼기 있죠, 아버님? 요거를 걷어낼 거거든요. 요거 걷어내시면은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예. 과거에는 영상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기름 시추하는 작업과 비슷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름이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르니까 구멍을 다 파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MR이나 이제 장비가 발달되다 보니 병변이 어디 있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다 열어볼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이제 오픈 수술했거든요. 다 절개를 해놓고 일단 시작했는데 요즘엔 내시경이 고해상도로 영상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절개를 통해서도 병변을 확인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큰 절개를 하지 않고도. 더 지체하면 신경에 손상을 가할 수 있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신경의 압박을 풀어줄 건데요. 드디어 문제 부위가 보입니다. 요 밑에 이제 여기 신경입니다. 하얗게. 요 하얀 거 보이죠, 여기. 신경이 요즘 파묻혀 있던 신경을 이제 팠는데 아직도 찌꺼기들이 쌓여 있고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이제 약물들이 이제 쌓여 있는 이 하얀 거는 약물 치료 찌꺼기들이거든요. 신경을 이제 감압시키고 있습니다.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요.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줬습니다. 수술하면서 보니까 뭐 협착증도 심하지만 뼈도 굉장히 약하고 허리에 이제 무리가 가는 이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심했지만은 수술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이제 증상 이제 좋아진지 여부는 위에서 이제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년 전부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있던 김종실 씨. 얼마 전부터는 오른쪽으로 다리가 저리는 증상도 생겼습니다. 결국 엄지발가락에 감각이 없는 지경이 돼서야 병원을 찾았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다리 쪽에 이렇게 좀 혈관이 좀 혈이 안 통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계속 주무르고 있으면은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이 허리 쪽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예. 정확한 문제 부위를 찾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MRI 검사를 통해 척추 구조물의 이상을 확인했는데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척추 뒤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있는데 이곳이 좁아진 겁니다. 쭉 이렇게 신경이 타고 내려오는데 여기 지금 쫄린 거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정상 신경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정상은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좁아진 부분이 없이 그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수술하더라도 금방 되돌아오진 않으실 것 같고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그럽니다. 내시경으로 이 좁아진 신경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3, 40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예. 황색인대가 많이 자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을 이렇게 목 조르듯이 조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에서도 지금 나오는데 이렇게 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저희가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요 내시경을 보고 저희가 항생인대를 제거를 할 겁니다. 수술의 목표는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는 겁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허리에 2개의 구멍을 뚫고 한쪽으로는 내시경 카메라를 다른 한쪽으로는 수술기구를 삽입합니다. 지금 황색인대가 보이시죠, 이거?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게 황색인대입니다. 뒤에서 신경 누르고 있어요. 자라가지고. 과거에는 문제 부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상 척추뼈 일부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시경을 이용하면 두꺼워진 황색 인대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신경, 이 하얀 게 신경인데 신경이 이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지방에 둘러싸인 신경이 여기 신경입니다. 이 하얀 거. 이게 지금 꽉 누르고 있던 거를 다 풀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신경관 자체가 좁으셔가지고 황색인대가 조금 있어도 신경을 좀 많이 눌리셨던 것 같아요. 황색 인대로 좁아진 척추관을 내시경을 통해 넓혀줬습니다. 끊어질 것 같던 신경이 다시 잘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K 하잖아요, K. K로 대표되는 기술 중에 양방향 내시경이 일단 시작은 다른 나라에서 했지만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실제 척추 수술에 적용을 시킨 거는 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술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냥 크게 절개는 안 해도 되니까 여러 과정이 단축이 됐죠. 옛날에는 또 척추 수술하면 2, 3개월씩 재활해야 된다는 생각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하루 이틀이면 바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빨라졌죠, 많이. 수술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빠른 회복이 가능한 건데요. 저리고 무겁던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좋으시죠? 날아갈 것 같습니다. 뭐 활동하신 데는 큰 지장 없으시죠? 허리 아픈 거 좀 어떠세요? 뭐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으시고. 이렇게 가- 빨리 태어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내시경 장점입니다. 예, 근데 그래도 집에 가셔서 예, 무리하지 마시고 회복에는 좀 신경 쓰세요. 예. 일상생활은 뭐 좀 하시더라도. 예. 그럼 아버님 한번 걷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걸어 보시죠. 예. 허리도 이제 바로 펴지시고 걷는 게 큰 무리가 없네요. 예. 좀 걸어 보니까 느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네. 뭐 뛰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뛰시면 안 되고 네. 지금 좀 회복 기간이시니까. 예. 굉장히 그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좀 누워 있어도 아무 상관도 없고 그리고 뭐 일어나서 걸을 때도 이제 마음대로 그냥 막 내 마음이 그냥 뛰어 다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돼요.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좀 치료가 되는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더 빨리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몸의 기둥, 척추에 문제가 생겼던 정영순 씨.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고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생겼는데요. 척추뼈가 앞으로 밀리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간병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지개 하고 체할 때 이렇게 잡고 당기고 이럴 때 힘을 못 쓰겠더라고, 허리가요. 엉덩이 밑에가 약간 당기고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조금 걸을 때는 괜찮은데 많이 좀 이렇게 걸을 때는 가다가 오갖고 중간에 오다가 앉기도 하고 그때 시장 다닐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입니다.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 하면 이 척추뼈가 어긋나는 분이거든요. 척추뼈가 어긋나서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인데 뼈가 어긋나 있잖아요. 뼈가 어긋나 있으니까 이걸 바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고정술, 허리 이제 바로 맞추는 고정술도 아주 조그만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시행했죠. 위쪽 척추뼈가 아래쪽보다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해 척추 정렬을 바로잡고 고정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뼈가 어긋나가지고 이 척추뼈가 주저앉아서 이렇게 이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는 양상이었는데 내시경으로 고정술하고 뼈도 바로 맞춰놓고 신경 눌린 게 이제 줄어들면서 지금은 통증이 거의 없는 통증 프리 상태죠.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시고 사실 그때는 많이 우울했었는데 맞죠? 울기도 많이 울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머니 뛰다니는 모습 보니까 내가 참 정말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어머니.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했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가뿐한 몸으로 일에도 복귀해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렵게 찾은 건강인 만큼 평소 자세에도 신경 쓰고 있죠. 뭐 전에는 닥치는 대로 막 일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무거운 것도 안 들고 딱 자고 일어나면 허리 이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벌떡 일어나지도 안 하고 살며시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조금 많이 조심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원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근데 발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남자들이 잘 병원에 안 옵니다. 남성분들이 대부분 병원에 오시면 심해서 오세요. 이거는 아닌데. 이거 갑자기 두려운 상황이 딱 되면 오시거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척추병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3명 중 2명이 여성 환자인데요. 참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미루기만 했을 때 신경 손상이죠 결국은. 척추에서 중요한 게 신경이잖아요.
너무 오랜 세월 신경이 눌려져 있으면 신경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해서 일상생활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삶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게 되는 거죠, 결국은. 평균 수명이 늘면서 척추 질환은 누구에게나 직면해야 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 걷는 건 물론이고 앉거나 서는 것도 불편하죠. 척추가 안 좋으니까네 다리가 계속 마비가 오고 모래쯤에 닿는 그런 기분이라. 모래쯤에 닿는 기분 양쪽으로. 자고 나면 없으면 무겁는 거야. 변영구 씨는 오래전부터 양쪽 다리가 무겁고 저려왔는데요. 움직이면 통증이 있어 점차 집에서만 지내게 됐습니다. 신체 활동량이 줄면서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죠. 가만히 있으면 완전 편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는 뭐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 이게. 그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힘드는 거야. 일상을 마비시킨 통증의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 압박이 심한 상태였죠. 잘 못 걸으셨죠. 고령이십니다. 83세. 고령이시고. 사실 아버님이 저한테 오기 한 1년 전에 오셨거든요. 1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도 수술해야 될 정도로 심하셨어요. 근데 본인 뭐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해가지고 수술을 계속 망설이시고 1년 동안 주사를 맞으면서 버티셨거든요.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도저히 서발을 못 걸으셔가지고 결국 수술하게 됐죠. 고령이다 보니 수술에 대한 부담이 더 컸는데요. 결국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좁아진 척추관이 넓어지고 신경길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진작에 이제 더 빨리 했으면 사실 더 좋았을 건데. 그래, 내가 남한 사람들도 뭘 하는 게야. 내가 서서했다가 야다해서 나가고 사는 게. 아니 아버님 안 했으면 못 걸어 다니죠. 지금 1년을 주사 맞고 이제 기간을 이렇게 허비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척추 수술 주변에서 보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안 해야 될 사람도 있는데 해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그 시기를 적당히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본인 몸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한계가 느껴진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조언을 잘 따라서 수술을 빨리 시행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금 수술한 게 그래도 늦진 않거든요, 아버님. 차체 더 좋고, 아버님 더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냥 90살, 100살까지도 아버님 걸어 다니셔야 돼요. 걸어 다니면서 아버님이 일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아니고 아버님이 다니셔야 돼요. 내가 내 사진을 이겨야지. 그러니까 다니면서 운동하고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한 것 같고 아버님 앞으로도 계속 건강 유지하세요. 수술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 넘게 수술을 미뤄온 만큼 병의 흔적이 몸 곳곳에 남았는데요. 물리치료로 혈액순환과 회복을 돕습니다. 나아진다는 느낌을 받아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노력이 우선인 알잖아. 그래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겨내야 되는 기라 이거를 이겨내야 되고 내가 몸 건강 관리를 내가 잘 챙겨줘야 이제 술기 안 풀리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 치료를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 신경 손상이 오게 됩니다. 척추 신경 손상, 삶의 질이 떨어지고요, 기능도 많이 떨어지시게 되세요. 결국 이제 요즘 100세 시대인데 뭐 80살이 돼도 90살이 돼도 걸어 다니셔야 되는데 이제 뭐 정신은 멀쩡한데 신경 손상이 오다 보니까 못 걷게 되시는 거죠. 집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조용준 씨를 괴롭힌 통증. 수술만은 피하고 싶어서 허리에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요. 침도 맞아보고 좋다는 약도 찾아서 먹어봤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파와가지고 제가 이게 농사일로 하다가 보니까 허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제 허리가 아파갖고 쩔뚝쩔뚝하면서 그래 가다가 섰다가 또 걸어가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허벅지 뒤쪽으로 당기는 증상과 종아리 부기가 심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리가 저리고 아파 절뚝거릴 정도였는데요. 제대로 걸음을 떼지 못하는 조용준 씨를 지켜만 봐야 하는 아내의 속도 많이 타들어갔습니다. 아프고 나서는 많이 했지 제가. 아이고 마음은 진짜 말할 수가 없지 진짜로. 아이고 그럴 때는 뭐 누구한테 어떻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런지도 모르겠고. 농사를 못 짓는 건 물론이고 집에서 앉고 서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망설여졌는데요. 척추 수술의 부정적인 주변인의 반응 때문이었죠. 그렇게 무작정 버티는 사이 증상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잠자는 것조차 쉬는 시간이 아닌 고통의 연속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뭐 수술해가 안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보면은 판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나 아프니까 수술이라도 해보자. 내가 마음을 결심을 했지요.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가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척추 유합술을 받았는데요. 오랜 고민 끝 시행한 수술의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엑스레이 찍으셨는데 잘 유지되고 있네요. 괜찮으신 것 같고 이 유압도 잘 되고 있으시거든요. 잘 됐어요. 잘 되고 있고 지금은 얼마나 걸으세요? 운동 좀 하세요? 지금은 1시간 정도. 버스 정류장 한 두세 정거장은 충분히 걸으시죠? 그렇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2개월이나 3개월이나 한번 요 고정해놓은 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예.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인데 거기서 내리셔가지고 한 3-4번 쉬었다 오셔야 되는데 채 50m 거리를 지금은 이제 1시간씩 걸어 다니시니까 뭐 그럼 2시간도 걸어 다니실 수 있죠. 체력만 되시면. 그래서 통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민했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수술 경과가 좋습니다. 잃었던 일상도 하나둘 회복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재활운동으로 건강을 되찾고 더 많은 시간을 고생했던 아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오면 1시간 반 정도 걷고 있어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이제 너 몸이 완전 완쾌되고 하면은 여유 시간이 있으면은 주위에 뭐 관광이나 놀러도 더 좀 다니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기둥 척추. 낡고 약해져 흔들린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최근 내시경의 발달로 환자들이 짊어져야 했던 수술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아 활기찬 100세 시대를 누리길 바랍니다. 수술 두렵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걸 해도 내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어디 발가벗은 채로 어디 내던져지는 느낌? 저도 수술 받아봤지만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옛날에는 수술하면서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그걸 뭐 부정할 수는 없고.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되고 있죠. 이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수술이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실제 수술이지만 항목은 거의 시술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시술에 가까운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나 합병증 가능성 적고 회복 기간도 짧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